차를 돌려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강 쪽으로 지금 국회 눈치 주차장을 찍었는데 제 이쪽으로 차를 돌려서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십시오. 사이로 강변 도민을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여기는 정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가성적으로 좀 많이 붙여서 가속을 좀 많이 한 다음에 기어 변속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합류하는 차량들한테도 좀 안전한 그런 합류법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코너링 중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밝아졌는데 방금은 자, 어두울 경우에는 코너의 끝쪽 부분을 보시고 운전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코너 끝부분에서는 차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도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혹은 뭐 다른 차나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코너 끝부분을 항상 보면서,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되는 끝쪽 부분을 보는 거죠. 보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 창문을 열어야 되겠네. 안 보이네. 썬팅이 조금 색깔이 짙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거의 옆쪽 시야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 그렇고. 지금 도로 상황이 헤어핀이니까 감속을 미리 좀 해주고 저는 이제 3단으로 RPM을 조금 유지를 한 채 들어왔습니다.
차가 너무 하체 소음도 좀 심하고 돌 튀는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요. 지금 카메라가 멀리 있으니까 그냥 발을 떼고 이렇게 서서히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발을 떼면 따로 엔진 브레이크가 기어 단수를 내려서 걸지 않더라도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요.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지금 카메라로도 아마 영상이 이게 굉장히 어둡게 나올 텐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로등이 전혀 없고 특히 이제 1차로 쪽 경계선 부분에는 반사가 되는 부분도 전혀 없어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히 운전을 더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하실 때는 특히 보통 고속도로는 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운전 습관이 좀 잘못 들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깨에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 이렇게 경직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상태로 뭐 한 2-3시간 운전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피로도가 긴장을 풀고 운전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4-5배까지도 피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피로도가 커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반사신 정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200m 시속 90km 단속 내가 필요 없는 부분에 힘을 또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운전 자세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고속 주행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차로도 추월해서 자, 그리고 이제 추월을 한 다음에 본래 차로로 복귀를 할 때 뒤에서 진짜 맞죠? 이렇게 똥침 놓으면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 차가 없다 그러면 추월한 다음에 좀 추월차로에 있는 내 뒤에 들어올 차보다 거리를 좀 많이 띄워서 다시 본래 차로 복귀를 하는 게 뒷차를 위해서도 좋죠. 추월차로를 통해서 추월을 했다가 다시 본래 차로로 복귀를 할 때 너무 간격을 좀 좁히면서 그러니까 차로 변경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속을 좀 하면서 이제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 가속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들어오게 되면 사실 추월한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가려고 추월을 하는 건데 내 앞에 들어왔는데 나보다 속도가
느리게 들어와 버리면 왜 추월을 한 의미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월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본래 차로를 복귀할 때 좀 가속을 좀 해서 뒷차랑 거리를 좀 벌려준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센스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가로등이 많이 보이죠. 훨씬 시야가 잘 확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방 고속도로들 중에서 이렇게 뭐 합류하는 도로 가기 전이나 뭐 일부 구간에서 보면 고속도로인데도 가로등이 전혀 없는 그런 도로들도 있어요. 그런 도로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구나 뭐 이런 경남 쪽 지방 내려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갔을 때 그런 고속도로였었는데 심야에 운전을 했었거든요. 새벽에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고속도로인데도 상향등을 안 켜면 지금은 그래도 차량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자리인데 심야 시간대는 진짜 차량 흐름마저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딱 지금 내 전조등이 비춰주는 정도 말고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그럴 때는 되게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달리는 내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불안했죠. 사실 저는 이런 고속주행을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 차가 그닥 출력이 좋아서 고속에서도 막 이렇게 어떤 가감속이나 이런 타이어 접지력이 좋아서 막 이렇게 흥지를 좀 느끼면서 고속 코너를 공략을 한다는 거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일단 차가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속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차들이 물론 있죠.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그런 차가 아닌데다가 기본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도 이게 카메라에 녹음된 소리로 이게 잘 느껴지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 90km 정도만 넘어가도 차가 되게 시끄러워요. 풍절음도 그렇고 이게 아마 공기저항 계수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차가 해치백 타입이고 뒤쪽에서도 좀 와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뒤쪽에서 나는 소음도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서 나는 풍절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도 제가 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평소 때보다 말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또 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속주행을 해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고속주행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종이다.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가는 느낌이다. 안정감이 최고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한 160, 170km 정도 달려도 다른 차들이 한 100km 정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면 고속을 좀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런 차가 아니라서 제가 고속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한 중속 정도에서 이렇게 가감속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코너링 같은 것들이 좀 한 60km 정도에서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많은 그런 구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속주행하고
코너가 있다고 해도 120, 30km로도 다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코너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임진각 설정해놓고 가다가도 지금 중간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유가 더 있다면 고속 주행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 주행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이 사고라는 게 항상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느끼고 조심을 하고 하더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라는 거는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고 영상을 보다 보면 뭐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였던 것 같아요. 반대편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인데도 반대편 흙 무덤을 밟고 차가 그대로 이렇게 날아온 거죠. 계속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서 날아와서 그대로 버스의 운전 속도를 이렇게 들이박으면서 엄청 큰 사고였죠. 그러면서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원 사망을 하고 운전기사도 사망을 했었나 뭐 그런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아무리 조심을 한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라면 차들이 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대형 사고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건 내가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 시내 주행 상황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또 제가 고속주행을 별로 즐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유로 귀신이라는 얘기는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자유로라는 데가 되게 약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 아까 제가 차를 돌려서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정말 차 한 대 딱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도 왠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무슨 아쿠아월드? 약간 워터파크 비슷한 뭐 그런 데 들어가는 입구였던 것 같은데 공터 주차장에 차가 딱 한 대만 세워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서는 좀 약간 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런 구간은 되게 밝잖아요, 밤인데도. 자유로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인터넷에서는 떠돌았었는데, 일단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은 없고, 근데 가위 눌리는 게 제가 전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제가 23살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위 눌리는 거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되게 아마 피곤했었을 텐데, 밤중도 아니었고 약간 초저녁 때 집에 와서 누워있었던가 잠깐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방이 뭐 졸업여학생들이 다 지내는 방은 다 비슷할 텐데, 원룸에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방이 나오고, 그러니까 창 쪽에 머리를 두고 누워있으면 그
고개를 들면 현관문이 보이는 이제 그런 방 구조였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에서 제가 잠이 들었다가 그러니까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귀신을 봤다 내지는 뭐 가위 눌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저 혼자 산 게 아니고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들어오는 소린가 보다 뭐 이러고 이제 약간 비몽사몽 잠이 덜 깬 그런 상태로 문 쪽을 딱 바라봤죠. 그랬더니 문이 이렇게 쓱 열리는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확 부러뜨린 어떤 여자가 고개부터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쓱 들어오길래 뭔가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얼굴이 전부 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얼굴에 한 수십 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마 쪽에도 막 눈이 막 한 4-5개 있고 코 이런 게 없이 그냥 얼굴 전체가 다 막 눈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움찔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렸더니 이제 아마 그때 가위 눌렸거나 뭐 그런 데서 깬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제 그 전에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잠그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깨서 문 쪽을 보니까 문이 약간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겪은 처음이자 마지막에 귀신 목격 혹은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뭐 가위 눌렸다, 뭐 귀신을 봤다 그럴 때 되게 좀 그러냐, 뭐 약간 심드렁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제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가 되게 시골이었어요. 그 주소가 이제 전북 익산시 공동읍 제내 위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위까지 들어왔었는데 거기가 여름에 되게 안개도 많이 끼는 지역이었고 물기가 강한 곳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좀 끼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무렵에는 학교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해서는 인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고도 났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좀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죠. 학교에서도 막 비명 지르는 애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제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그게 벌써 한 10 몇 년이 지난 얘기니까 10한 5,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와가네요. 19km 정도 가면 고속주행 다시 차 얘기로 돌아와서 고속주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전 차랑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이 이제 이전에 제가 타던 차는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아반떼 HD 9년식 모델이었나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한 100, 120 정도만 가도 되게 고속주행을 할 때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 좀 컸었어요. 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좀 차가 이렇게 뜨는 느낌이었는데 같은 속도대라 그러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 되게 무겁게 가라앉아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고속 주행 시에 그 안정감은 비슷한 속도로 달려봤을 때는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뭐 오토뷰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문제점을 MDPS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주행을 할 때도 끊임없이 보타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운전 자세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계속 이 직선 주행을 할 때 그냥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보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운전이 뭐 2배, 3배로 더 힘들어지죠. 게다가 차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스케이트를 타는 듯이 이렇게 좀 움직인다. 그러면은 더더욱이 고속주행에서는 많이 피곤해질 텐데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또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일단 차체가 뜨지 않는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아까 유철을 만나면서 제가 유철 부분에서 좀 서스펜션이 이게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유철을 만나서 튀는 부분에서는 살짝씩 불안해지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그래갖고 제가 막 한계를 넘어서 주행을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주행을 하지만 약간 이제 그 튀는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을 좀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전에 타던 아반떼 HD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같이 동승했었던 이제 제 와이프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속에서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 동승자가 사실 더 정확하겠죠. 운전자보다는. 그런 면에서 쉐보레가 좀 태생이 미국 차다 보니까 좀 이 고속주행에 어떤 노하우가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현대차도 아반떼 스포츠가 아반떼 AD가 아마 나오는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고속주행 능력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특히 그 전에 현대차를 좀 많이 비판을 하던 그런 각종 리뷰들에서도 서스펜션 세팅, 아반떼 AD,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고 그런 걸 보면 지금 현 세대의 이제 아반떼의 주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가속 능력은 사실 엔진 만드는 능력은 현대가 이전부터도 좋았었죠.
되는데 이제 금요일이라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통행량이 좀 있는 편이에요. 주의하십시오. 약 500m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간대면 통행량이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차박에서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90km 약 300m 시속 90km 고장도 이동식 잠시 후 이동식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시속 90km 고장도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제 왼쪽에 상향등을 켜고 이렇게 있으니까 상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거의 시내는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지만 이제 이런 데 들어와 있고 지금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켜져 있는 통행량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상향등 안 켜지는 게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배려죠. 지금 제가 2차로로 달리고 있고 1차로에서 이렇게 쭉 오고 있었는데 이 사이드 미러에서 비치는 그 상향등 때문에도 제가 눈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안 보여서 안 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운전을 하면 또 전면까지 썬팅을 진하게 해버리면 내가 전조등을 켜도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상향등을 켜고 달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되게 정말 자기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행동이죠. 자,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달린 것 같은데 혼자 떠드는 건 정말 목이 아픕니다. 아까도 고속주행을 하면서 이게 워낙에 차가 시끄럽다 보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계속 냈더니만 많이 피곤하네요. 제한 속도 80km입니다. 자, 지금 성산대교 아래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약간 서울을 살짝 종단하는 느낌도 나긴 하는데 약 5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를 이제 이렇게 예전에 많이 달렸었는데 여기서도 차들이 빠르게 달리잖아요. 아무래도 자동차 전용도로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노면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스펜션 세팅이 제대로 된 차가 아니면 여기도 과속을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차가 튀는 경우가 좀 많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차량 흐름이 많은 곳으로 오면 그 차량 속도에 대한 감각이 좀 약간 부재져가지고, 그러니까 고속 주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한 110, 120 뭐 이 정도 속도에 이제 감각이 아무래도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톨게이트 빠져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대로를 거쳐서 보통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시내에 통행량이 별로 없다라고 할 때, 그때는 속도 감각이 좀 옅어지니까 바로 과속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내에서 뭐 한 60km 정도 달려야 되는데 110, 120km 뭐 이런데 장시간을 달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감각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내로 들어왔을 때 난 60으로 내가 속도계를 보지 않으면 한 60 정도로 달리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속도계를 보면 한 20km 정도 더 80이나 뭐 이 정도로 달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 감각이라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좀 상대적으로 계속 바뀌는 부분이라 감각이라는 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약간 뭐랄까 서킷으로 보자면 시케인 같은 그런 구간이죠. 복합 코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데서는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돌아 나가는 게, 빠져나온 시점에서는 가속 좀 붙여줘야 되겠죠.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쪽에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고요. 저는 저기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저 앞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400m 앞 올림픽대로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측 3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측 3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잠시 후 우측 3시 방향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긴 항상 한가한 것 같아요. 집들이 별로 없고. 네, 자, 영상을 일단 여기서 스톱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한번 촬영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촬영을 했는데 이거 한 편에 다 올리기도 힘들 것 같고요. 끊어서 여러 편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톱을 일단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